주제는 구독자 안홍모님께서 질문해주신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F1카를 보면 일반 차에서 볼 수 없는 날개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어요. 네, 이런 날개들을 에어로파츠라고 하는데 대체 이런 날개들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각 날개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리즈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첫 번째 시리즈로 F1카에 있는 에어로파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날개들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알아야 되죠. 네네. 자, 그거는 다운포스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 다운포스가 왜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게 대체 어떤 이유에서 다운포스가 생기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알아야 저 날개들이 왜 저렇게 생겼고 저 위치에 왜 있고 이런 거를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운포스 이야기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마디로 다운포스, 누르는 힘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 날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날개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공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근데 다운포스를 이야기할 때마다 혹은 뭐 에어로파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나오는 정리가 있어요. 그 베르누이의 정리라는 건데 왜 우리가 물리학 용어 중에 법칙, 정리, 그 다음에 뭐 이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법칙은 증명은 안 되지만 원래 그런 것이라는 거라 그러면 정리는 이 법칙을 토대로 응용했을 때 증명 가능한 현상 내지는 뭐 이런 어떤 이론들을 설명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베르누이의 정리는 사실상 증명이 가능한 현상이라고 봐야겠죠. 이게 베르누이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데 조금 더 간단하게 이야기가 가능할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하면 베르누이의 정리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유체 속도가 이 변화함에 따라서 압력도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공기가 천천히 흐르면 압력이 높아지고 공기가 빠르게 흐르면 압력이 낮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비행기 날개 단면이 있어요. 이걸 흔히 이제 에어로포일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이제 날개 윗면은 이렇게 부풀러 있는 반면에 아래쪽은 평평하죠. 그러니까 단면에 요 윗면과 아랫면의 거리로 보면 자, 날개 윗면이 더 거리가 길겠죠. 그러면 날개 앞에서 갈라진 공기가 날개 뒤에 도달하는 시간도 달라지겠죠. 네, 그렇죠. 아니에요. 갈라진 공기가 날개 뒤에서 만나는 시점이나 시간은 동일해요. 그렇다면 뭐가 다를까요? 속도가 다르겠죠. 네. 그럼 날개 위는 좀 빠르게, 아래는 느리게 흐르겠네요. 네네. 그러면은 베르누이 정리에 따르면 압력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압력 차이가 생기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압력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러니까 날개 아래쪽에 그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지는 고압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압력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힘은 위로 전달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리프트, 그러니까 양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베르누이 정리의 한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비행기는 떠오르는 건데 자동차의 단면을 보면 위가 더 길고 아래는 더 짧아요. 네. 그런데도 위와 아래 압력 차이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자동차가 떠오르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보신 건데 사실 자동차의 단면도 에어로포일 단면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실제로 떠오른 사건도 있었어요. 99년으로 기억나는데 그때 메르세데스 AMG GTR이 르망에서 달리다가 플립해버린, 그것도 사실은 비슷한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하나의 효과가 필요합니다. 예, 요걸 또 이해하셔야 되는데 바로 벤투리 효과예요. 이 벤투리 효과라는 거는 공기가 직경이 좁은 곳을 통과할 때는 더 빠른 속도로 흐른다는 이론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속도가 높아지니까 압력은 낮아지겠죠. 근데 레이스카를 잘 보세요. 지상고가 어떤가요? 굉장히 낮죠. 지면하고 몇 센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지상고 때문에 벤투리 튜브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이해가 좀 되는데요. 이제 뭐 상식적으로 매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차체 위로 흐르는 공기의 속도보다 아래쪽 속도를 더 높여주기 위해서 지면과 차체 바닥 사이에 간격을 최대한 좁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맞아요. 다른 시리즈에서 뭐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이 효과를 극대화한 게 지면 효과, 그러니까 그라운드 이펙트라는 거고 뭐 그런 비슷한 내용들도 있어요. 일단 다운포스가 왜 만들어진지에 대해서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닥만 가지고 충분히 다운포스가 만들어질 텐데 날개는 왜 필요한 거죠? 자, F1카의 날개들을 보면, 단면을 보면 모두 비행기 날개를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은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추가로 다운포스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바닥에서 만들어지는 다운포스만으로는 불안정성이 좀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어로 파츠들을 나중에 추가로 설명하신다는 거잖아요. 좀 이해는 했는데 그렇다면 다운포스는 왜 필요한 걸까요? 자, 우리가 엔진이나 모터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그 힘을 전달하는 말단에는 결국 타이어가 있어요. 근데 이 타이어가 지면에 완전히 붙어야 있어야지만이 엔진의 힘을 고스란히 지면에 전달하고 타이어 마찰력이 더해지면 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달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면에 붙어있는 타이어를 지면에 고스란히 붙여놓을 수 있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서스펜션과 댐퍼. 근데 이거는 상하로 진동을 하니까 불안정하죠. 단단하게 하면 할수록 진동은 커지고 타이어는 점점 더 떨어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억제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타이어를 무게로 누르는 거예요. 근데 포뮬러카가 이제 경차만큼 가볍잖아요. 네네. 600에서 한 800k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게다가 속도까지 빠르니까 진동도 더 크죠. 네. 그래서 무게도 서스펜션도 전부 다 이 차를 이게 타이어를 완전히 땅에 붙여놓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누르는 힘, 제3의 누르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다운포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흔히 다운포스를 이야기할 때면은 뭐 차체를 안정시키고 코너를 빨리 돌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설명하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운포스가 필요한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타이어 접지력을 어떤 상황에서도 최대한 유지시키는 거,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F1 같은 경우는 무게도 가벼운데 네. 서스펜션의 댐퍼를 더 단단하게 하는 네네. 것도 한계가 있어서 네네. 결국은 보이지 않는 누르는 힘이 추가로 네네. 필요한 거죠. 그게 네. 바로 다운포스라는 걸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다운포스라는 개념은 언제부터 포뮬러1에 도입된 걸까요? 그거는 또 설명하자면 좀 길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네네. 자, 오늘은 다운포스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다운포스 그리고 에어로파츠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분야만 공부해도 몇 년씩 공부를 그렇죠. 해야 되기 네. 때문에 저희가 뭐 5분, 10분 이렇게 영상 만들어서 될 부분은 아니라서 네. 이제 조금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